안녕하세요. 뉴클립스의 정치 클립을 맡은 김현지 PD입니다. 다들 연초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진짜 2021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작년이 후딱 갔는데요. 새해는 매번 찾아오는데 이 매번 찾아오는 새해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. 과거의 묵은 때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항상 좀 새로운 걸 기획하게 되잖아요. 오늘은 그 얘기에 힘입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바뀐 법안은 뭐가 있는지, 그리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? 바로 낙태죄 처벌 조항 폐지인데요. 그동안 이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? 네, 지난해 4월 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나면서 올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가 됐습니다. 여성들은 이 소식에 엄청 환영했어요. 국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. 이에 따라 낙태한 여성과 그리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모두 더는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.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따라서 국내 인공임실 중절의약품의 허가와 심사를 또 진행하겠다고 밝혔고, 전국 보건소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안내서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낙태 수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자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. 낙태죄는 이 법률상에서는 명확히 폐지가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낙태죄 폐지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낙태죄 폐지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현실에서 있었기 때문인데요. 먼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건 낙태 수술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, 그 임신 주수에 관한 건데요. 현재 국회에는 임신 주수를 아예 없애자라는 의견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허용하자, 이렇게 총 무려 6개의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. 또한 낙태 수술이 임신 기간이 길수록 수술의 위험도가 크다는 것 때문에 일부 의료계에서는 정부에 낙태죄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즉 의사가 개인적인 신념을 내세워서 수술을 거부하면 여성은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. 이 수술을 거부한 의사들도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. 이전까지는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죠. 이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이에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든 좋으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그 거부권을 달라. 나는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이죠. 두 번째 문제는요, 앞서 말씀드린 인공임신 중절의약품에 관한 겁니다.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 중절도 가능하게 됐는데요. 문제는 우리나라에 공식 허가된 의약품이 없어서 현재 암암리에 해외에서 약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임신 중절 의약품으로 가장 유명한 게 미프진이라는 약인데요. 이 미프진을 사용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몰래 사들이는 브로커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. 임신중절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요. 이 허가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낙태죄 처벌 조항 폐지에 대한 다양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. 낙태죄 폐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법은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.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진정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. 이런 걸 깨달았는데요. 소중한 생명의 생사를 다루는 일인 만큼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낙태를 원하는 여성, 또 낙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의료진 모두가 더 활짝 웃지 않을까요? 지금까지 뉴스를 클립으로 딱 집어주는 김현지 PD였습니다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